안녕하세요. 드림성모학과 구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증상과 함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눈 속에 생기는 염증,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포도막염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눈 속에 생기는 염증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도막이라는 우리 눈 속의 구조물은 홍채와 선모체, 맥락막과 같이 포도알을 포도 껍질이 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 껍질이 포도막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포도막은 색소와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포도막 주위에는 망막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 무서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우선 감염에 의한 포도막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감염은 말 그대로 눈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진균, 기생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감염성이라고 하고요. 감염성이 아닌 비감염성의 원인이 근데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포도막염이 되겠고요. 드물게는 약물이라든지 외상, 종양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전적인 요인, 포도막염이 제일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HLA-B27 유전자인 경우에는 강직성 척수염과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포도막염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 감염이 많은 지역, 특히 결핵의 환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포도막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신체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은 최근에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또 최근에 장기 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포도막염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증상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충혈, 통증, 시력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포도막염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앞쪽 포도막염, 중간 포도막염, 뒤쪽 포도막염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도막염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홍채염과 같이 앞쪽에 생기는 증상인 경우에는 눈부심이 있다든지 빛을 보면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앞쪽에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중간이라든지 뒤쪽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초기에 거의 무증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병이 진행이 되면 비문증이라든지 급격한 시력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간이나 뒤쪽 포도막염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안과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시력이라든지 안압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안과에 방문하면 꼭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의 앞쪽 홍채 염증이 있는 유무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중간이라든지 뒤쪽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광각망막 촬영기라든지 눈 속 깊숙한 곳까지 안구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망막 OCT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염증성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포도막염을 분류할 때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증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에 그 증상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감염에 의한 증상인 경우에는 원인균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은 항생제라든지 바이러스, 항진균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포도막염은 비감염성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조절을 하는 단기적인 약물적인 치료가 우선 시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요. 홍채염과 같이 앞쪽에 생기는 포도막염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안약으로 치료하면 비교적 조절이 가능하고요. 중간 혹은 뒤쪽 포도막염 경우에는 안약 치료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용 약물이라든지 주사제
또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구 내로 주입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또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스테로이드에 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면역 억제제라든지 또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치료의 예후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막염이 생기는 경우에 초기에 충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안과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질환이 결막염입니다. 결막염이 있더라도 충혈되고 눈에 눈곱이 끼고 분비물이 많아지는데, 단순히 결막염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다면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충혈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혈이 생기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간단한 결막염인지 아니면 포도막염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의 예후는 결정이 되는데요. 포도막염이 다양한 증상과 함께 다양한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발이 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발을 하는 경우에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과중한 업무, 또 수면 부족과 같은 면역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 재발이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포도막염 자체가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과도한 흡연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전적으로도 강지성 척추염이라든지 베체스병과 같이 포도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안과적인 검진을 반드시 동행하는 게 좋고요. 또 청소년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경우에 특발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문신을 많이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문신을 할 때 사용하는 잉크 성분이 몸에 주입되면서 그로 인한 포도막염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정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